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장의 사례와 사람을 찾아가는 채널 더 로컬입니다. 저는 진행자 엄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박 의원님을 또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제 역시 로컬의 언어이고요. 오늘은 밀레니엄 세대 중심으로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네요. 반갑습니다. 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 의원입니다. 오늘도 소보로라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소보로가 왜 소보로냐고 했더니 본인이 말씀을 하시면 빵 터진다 이러셨는데 제가 한 2번밖에 빵 안 터졌어요. 오늘 한 5번 정도 빵 터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빵 터져야 조회수도 올라가고 구독자도 늘고 이렇거든요.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소보로님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책을 내셨더라고요. 몇 권이나 내셨습니까? 지금까지요? 네. 제가 저자로 쓴 거는 지금까지 한 권밖에 없고요. 아, 한 권. 역서가 한 3권 정도 됩니다. 저서 한 권, 네. 역서 3권. 네. 네. 오늘 책 한 권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번역한 로컬로 턴이라는 책입니다. 네. 로컬로 턴. 턴. 유턴?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네. 아, 그 유턴 할 때 그 네, 턴이군요. 네, 맞습니다. 턴. 네. 로컬로 턴. 언제 나온 책입니까? 정확히는 작년에 나왔습니다. 아, 작년에? 네, 네. 네. 근데 조희정 박사님의 책에 묻혀서 이렇게 빵 터지게 해줘야 돼요. 아, 빵 터졌습니다. 뭐 조희정 박사님 책도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네, 2세는 들어갔으나 아직 2,000권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 책은 아직 1세를 다 소진을 못했다. 일세는 털었습니다. 그럼 비슷하네요. 묻히지 않았네요. 네, 그런가요? 네, 네, 비슷합니다. 일세가 턴 걸로 끝나고 있어요. 네. 아유, 제 채널이 이게 구독자가 굉장히 많으시면 이 책이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 나갈 텐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나중에라도 빵 터져가지고 많이 팔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뭔가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본의 청년들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에 대해서 일본의 그 정치 철학자 갑자기 보십시오. 자신이 번역한 책의 저자를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네. 아, 이렇게 빵빵 터져줘야 네, 조회수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본의 그 정치 철학자 우치다 타츠루 선생님이 계세요. 우치다 타츠루. 타츠로 선생님. 네. 네. 그분이 왜 일본의 그 체결의 청년들이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가 그런 현상을 이제 나름대로 분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최근 한국에서 움직이는 지역 이주의 움직임하고 일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역 움직임이 약간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서로 참조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의 주제는 일본의 청년들이 왜 갑자기 지역으로 내려가는가에 대한 현상을 네, 네. 정치 철학자께서 네. 쓰신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우리 청년들과 로컬의 관계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네, 네. 많이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례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턴이네요. 네. 요즘에 로컬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면 3가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네. 유턴, 네. 아이턴, 네. 제이턴. 네.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본의 턴즈라는 잡지가 있어요. 턴즈는 말씀하신 유턴, 아이턴, 제이턴을 청년들의 활동을 다루는 잡지인데요. 유턴은 말 그대로 지역에서 도시로 나간 청년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를 유턴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네.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돌아오는 거. 네. 아이턴은 도시에서 지역 또는 자기가 연고지가 없는데도 자기가 거점으로 살던 곳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아이턴이라고 합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보면 네. 도시에 태어난 사람이 네. 시골로 네. 바로 내려가는 것. 네. 이게 아이턴이 네, 되겠네요.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아,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네, 내려가는 네, 것. 네, 네. 아이턴. 네. 제이턴은 뭡니까? 제이턴은 도시에서 지역으로 내려가지만 자기 고향이 아니라 고향 인근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네.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도시로 갔다가 네.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 예, 네. 네, 아이턴과 유턴의 중간형이네요. 네, 그렇죠. 예, 네. 파생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여기 물리적인 어떤 이동의 초점으로도 턴이기도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턴은 삶의 터닝 포인트죠. 예. 삶의 전환의 턴의 의미도 이제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턴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소보로님이 쓴 글 중에 네.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네, 있어요. 네, 네.
그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왜 로컬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네. 디지털 노마드 세대가 네. 로컬로 턴하는데 네. 적합한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네, 네. 그게 뭘까요? 일단은 사회 환경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한 일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디지털 환경이 큰 변화죠. 인터넷과 통신의 변화 때문에 원하면 어디든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몸소 체험한 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떠날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에요. 원조는 그냥 디지털 빼고 노마드족이라고 있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여행을 삶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 디지털이 붙은 이유는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이분 먼저 선행해서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머물기도 하고 살아보기도 하고 마음에 들면 거기서 몇 년 동안 지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뭐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더 확산된 영향도 있고 더 관련된 인프라가 갖춰진 것도 있는데 뭐 워케이션이라든가 뭐 많잖아요. 또 뭐가 있죠? 뭐 워라벨도 있고 네, 5도 2천이라고 해서 이제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주말을 얘기하겠죠. 그런 식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을 총칭해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우리는 다 노마드의 성격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집에 없는 사람들은 다 노마드예요. 네. 마찬가지고. 본인의 경제적 환경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 인간은 본질적으로 노마드적 성격이 있었는데 네. 디지털 환경 속에서 그 노마드적인 특성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들이 더 많아졌다. 네.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노트북 한 대만 들고 있으면 와이파이만 터지면 네. 어디든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장소가 대도시가 꼭 아니어도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의 청년들이 턴을 할 수 있는 호조건이 네.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렇게만 이해하면 또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 게요. 네. 그러면 내가 IT 개발자거나 아니면 디자이너거나 아니면 작가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나는 디지털 노마드 못 되겠는데라고 또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렇지만 않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존의 노동 환경, 그냥 사회적 변화에 관련된 문제예요. 삶의 선택의 문제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같이 고려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고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도시에서의 삶은 주체적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걸 또 벗어나기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그런 용기와 결단 사이에서 그거를 치고 나간 누군가 선행한 사람들이 일컬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소보로님이 현재 법적으로 규정하거나 네. 사회적으로 통칭되는 청년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는 청년은 아닌 거죠. 객관적으로는 아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마음 많은 청년 이런 말도 싫어요. 아, 싫다. 네. 왜 싫어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뭐 나이 들기 싫어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구만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마음 지향은 하죠. 청년의 마음, 전 심지어 제 출판사 이름이 우주소년이거든요. 청년의 어떤 마음을 가능하면 끝까지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죠. 우주소년이라고 하는 서점을 운영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현상을 봐요. 하나는 과거의 지역에 꽤 있었던 서점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있고요. 네, 새로운 서점들이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동네 서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네. 로컬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이 서점 이거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아, 네. 그 글은 왜 쓰셨어요? 그건 제가 경험해보기도 했고 동네 서점이 갖고 있는 어떤 장소로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역할이 만만치는 않아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서 고생하는 일인데 굳이 책을 좋아하지 않으면 또 사람과 소통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누군가가 지역에서 또는 자신의 동네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책들 또 자기만의 기준으로 이제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책을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선별해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개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동네 서점의 새로운 과거에는 없었던 역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과거 커피숍 있죠. 커피하우스, 카페가 갖고 있던 그 제3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상실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카페에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놀기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고 책도 봤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의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바 커피숍은 그냥 온전히 커피를 즐기는 공간이지 거기에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제3의 공간의 기능은 많이 약화됐어요. 음악도 혼자 듣고 1인석 테이블에 앉아서 혼자 일하다가 나가는 그런 구조죠. 근데 최근에 동네 책방이 그 역할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가 좀 밀양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밀양에 있는 청학서점 네, 네. 이런 곳이 예를 들면 그런 동네 서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네. 밀양에 청학서점에 가보면 네. 1층에 도서들이 큐레이션 되어 있고요. 네. 2층에 올라가면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워크샵이나 네.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한 기능들. 네. 또 과거에 지역에 있던 서점과 다른 기능들이 네. 새롭게 부여받고 있고 네. 그러한 것들을 기꺼이 수행하고 있는 네. 서점 주인장들이 네.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1세대라고 부르는 거죠. 네. 로컬 크리에이터의 1세대. 1세대. 네. 하나의 사례가 네. 된다. 네. 로컬과 관련된 몇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네.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역을 돌아다니 보면 네. 사실은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네.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빈집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사유지가 대부분이 빈집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살지 않으니까. 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데 그래서 빈집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활동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로컬에 있는 빈집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로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혹시 아이디어나 제안 같은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니 빈집에 관련돼서 글을 쓰셨길래 여쭤봤는데 그럼 그게 이제 아이디어나 제안은 아니었고 그럼 그 글은 왜 쓰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 또한 엄더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도시의 빈집과 지역의 빈집은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의 빈집은 그 빈집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네, 훨씬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집을 집주인들이 빨리 팔아서 처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이건 뭐 선대부터 갖고 있었던 공간이었고 그리고 후손들이 많아서 복잡한 그 재산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도 많고 풀어야 될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빈집이 많으니까 와 지역에 이주하면 빈집도 많으니까 내가 살 곳은 어딘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지역에 새로운 신축 주거를 형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빈집은 늘어가고 있는데 빈집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신축이 늘어나는.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빈집 활용 고민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성공한 사례도 많아요. 빈집을 스테이로 엮어가지고 새로 한다던가 아니면 빈집을 지역에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중간 단계에 머무는 곳, 일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없는 건 아니고 활용의 여지는 충분히 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집에 대한 어떤 한국인의 인식이라든가 그 문화, 그 지역성에 따라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빈집이 네. 많으니까 빈집까지 따지면은 집이 훨씬 공급이 많다. 이런 시선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빈집을 활용할 때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게 한국적 상황에서는 지역 자산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집을 영원히 뭐 장기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지금처럼 기존의 임대 방식으로 빈집을 활용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특히 네. 한국에서는 이제 빈집을 잘 활성화시켜서 지역을 바꿔놨더니 그럼 당연히 지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일단 젠트리피케이션하고 비슷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러한 우려나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네. 뭔가 시도는 해봐야 될 필요는 당연합니다. 있는 것 네. 같고 작은 실험들을 하기 위한 마중물들이 좀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은 해봤고 필요성을 꼭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빈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좀 재미있고 잘 만든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부분적이고 네, 그리고 정부 쪽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민간에서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겠지만 네. 저는 이거를 누군가가 하면 앞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활성화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간 쪽에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공 사례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네. 매력적이어야 되고요. 네. 돈이 되긴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돈이 안 되는 영역은 공적 자금을 그렇죠. 투여를 해야 네, 되는 네, 거고 네. 민간이 들어오려면 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성공 사례가 있으면 매력적이면 들어온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로컬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로컬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용어는
관계 인구라고 하는 네네. 말이에요. 우리 더가능 연구소에서도 조희정 박사께서 관계 인구 전도사처럼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소보로도 관심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하나의 유행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좀 진지하게 성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 소보로님께서는 이 관계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관계 인구란 단어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그 개념에 맞는 인구들은 기존부터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느 날 이제 이름을 명명하는 순간 갑자기 개념이 되고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 내가 야, 이 지역 꼭 가보고 싶다. 언제든 가면 즐거운 곳. 이런 건 누구에게나 한 군데씩은 있을 거예요. 이런 지역과 보다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거. 왜 중요해졌냐면 잘 아시겠지만 출생률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생긴 개념이 이제 관계 인구잖아요. 지역이 소멸되고 인구가 감소하니까 방문하고 응원하는 인구들을 지역별로 확보를 하면 지역에 일단은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지역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사실 일본에서 시작된 개념이긴 한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행정용어로 받아들이면서 펼치고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인구는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된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죠. 네, 줄어들고 있죠. 네. 한 지자체가 인구가 갑자기 늘었다 치더라도 전체 인구는 줄은 거고 그 안에서만 자리 배치를 한 거잖아요. 네. 관계 인구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관계 인구의 핵심은 지역화가 이게 중점인 거지 현재처럼 일극 중심이라고 하죠. 이게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 분산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관심을 분산시키자.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고향이 충남 금산, 사는 곳은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밀양과 관계를 작년 12월부터 맺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밀양의 관계 인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10번 정도 지금까지 내려왔고요. 네. 소보로께서는 올해부터 밀양과 또 관계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네. 소보로님은 어떠세요? 지역과 이렇게 맺은 관계로 봤을 때 네. 나는 이 지역의 관계 인구야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최성원이라는 가수가 들국화 이미 30년 전에 떠나요 제주도를 불렀잖아요. 네. 저는 그 가사가 관계 인구를 칭송하는 가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이미 그때 제주도를 꿈꿨었고 물론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뭐 한동안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네. 제주는 내 제2의 고향이 될 거야 뭐 그런 될 식으로. 거야. 네. 살고 싶어. 네. 그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현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게 속초를 변하더라고요. 강원도 속초로. 속초는 왜? 그것도 누가 노래로 불렀습니까? 그렇진 않지만 네. 일단 접근이 가깝고 서울에서. 네. 그리고 거기에 산과 바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속초는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거든요. 밀양은 아니네. 밀양이 이제 최근에 생긴. 최근에 생겼다. 생긴. 네. 그래서 이제 굳이 관계 인구가 되고 싶은 지역을 세 개를 꼽으라면 뭐 속초와 제주와 이제 밀양 정도. 네. 하지만 여기에 이제 덧붙인다면 방금 충남 군산 얘기를 하셨지만 저 외가가 충남 서산이어서 어렸을 때 방학만 되면 서산에서 살았거든요. 지금의 서산은 그 당시의 서산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거의 뭐 도시가 됐더라고요. 뭐 서산까지는 어떤 마음속으로는 되게 친근한 뭐 지역으로 자리 잡고는 있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 외에 네. 주민등록증을 네. 복수로 부여한다. 네. 그럼 어디에 주민등록을 두고 싶으십니까? 지금요? 네. 밀양이죠. 밀양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밀양의 두 번째 주민등록을 두고 싶어 하시는 소보로님이었습니다. 네. 소보로님, 네. 오늘 이야기 거의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으로 로컬로 턴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본 사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로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네. 일본의 로컬 관련된 활동이나 사례와 우리나라 것과 비교를 하면 네. 뭐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차이를 얘기할까요? 비슷한 걸 얘기할까요?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두 가지 좋겠어요.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본의 청년이 지역으로 이주한 원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탓이에요. 물론 그 전부터 이제 도시의 경쟁이 심화되고 도시로 집중화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때 지금 나는 도망가야 돼라고 생각한 계기가 청년들한테 이제 대지진이 터진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이 지역으로 이주를 했고 그때 이제 유턴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갔을 때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농촌에 농사를 지을 수는 없거든요. 굉장한 재능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 농사인데 이들은 도시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자기가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른바 창직이죠. 그리고 도시에서 뭐 빵집을 하던 카페를 하던 사람들이 지역에 터전을 옮겨서 했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커뮤니티가 마련되면서 점점 퍼져나간 거죠. 어떤 흐름이 됐고 네.
일본 총무성도 사실은 동일본 대지진 전까지는 일본은 오로지 컴팩트 시티를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컴팩트 시티.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소멸할 때는 그냥 포기하자. 거기에 행정이나 의료 인프라를 까는 비용이 더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비싸다. 지역별 거점 도시를 만들어 놓고 이쪽에 모이게 하자. 이런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는데 동일본 대지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자기네가 포기하려는 지역으로 다시 가서 뭔가를 또 만들었는데 또 잘해.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역 부흥 협력대도 만들고 뭐 고향 게다가 이제 고향 납세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지역을 응원하는 어떤 정사 맞물리면서 갑자기 인기 없던 고향 납세 제도가 고향 납세. 예, 치솟.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금하고 비슷한데 굉장히 다르죠. 예. 그렇게 흘러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특히 이제 아베 정권 이후에 그런 참담한 일본의 그 변화들을 네. 이제 피하기도 하고 네. 그런 현상이 맞물렸던 것이 이제 한국 가장 큰 차이점인데, 그러니까 요점은 이제 재난을 피해서 갔다는 거. 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뭐 헬조선이라는 말도 있지만 최근에 청년들의 쌓인 환경이 재난과 다름없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뭔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는 어떤 몸부림 때문에 이제 새로운 뭐 삶의 전환을 이루려고 이제 지역으로 이주한 거죠. 네. 그렇게 보면 같은 맥락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좀 비교를 하라고 그랬더니 일본 얘기를 잔뜩 하셨는데 네.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를 해볼 시간 한 번 더 가지면 좋겠고요. 네, 제가 그래서 그동안 일본의 일본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타루마리 빵집이라고 되게 유명한 시골 빵집이 있어요. 그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빵을 발효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책을 제가 내게 되면서 지난 한 7년 동안 계속 교류를 해오고 있었어요. 뭐 코로나 3년 동안 못했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일본에 이주한 그 청년과 그 사람들, 로컬 크리에이터하고 한국의 그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우는 지역 이주자들의 교류를 계속 해보면 좋겠다. 네. 동아시아 한일의 청년들이 교류를 하는 것도 로컬 투 로컬로 로컬 투 로컬. 네, 같이 풀어보자 고민하고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을 작년에 번역을 해서 내셨는데 이 책 말고 후속 출간 계획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방금 오늘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 계획이 있고요. 책이 또 나오면 또 소개할 시간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본인의 출판사가 뭐라고 그랬죠? 우주소년. 우주소년. 네. 자기 출판사에서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다른 출판사에서 자기 출판사가 자신이 없나 보네. 거기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자비 출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네, 많이 팔릴 그리고 자신은 없는 걸로. 네. 출판사와 저자도 교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그 책이 나오면 진짜 출판된 로컬의 언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하고 그때 기회가 되면 로컬로 턴. 이 책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오늘 못다한 일본 사례와 한국 사례를 심층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영상을 한 번 더 촬영을 하고 싶은데 지금 2번 영상을 촬영을 하셨잖아요. 저랑 같이 대담을 하시면서 다시 출연하고 싶으십니까? 조회수가 높으면은 엄청나게 먼저 요청하지 않을까요? 조회수가 높으면 제가 요청할 리가 없죠. 저한테 줄 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알겠습니다. 네, 출연한다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출연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네, 한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뭐 출연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 클립이 조회수가 터지기 때문에 네. 엄돌이 먼저 요청할 것이다. 그 말씀이었어요. 네,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2번에 걸쳐서 출연해주신 박우현님, 소보로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무리는 더 로컬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로컬이었습니다.